카리스마를 버리고 공감의 리더십으로 가야 됩니다. 화두를 몇 가지 제시할게요. 진짜 문제는 디지털 테크놀로지가 아니고 그것이 바꿔놓는 경영황의 문제라고 저는 봅니다. 지금 6가지 화두가 제가 요즘 고민하는 건데 정해진 시간 내에 다 설명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 원고하고도 틀립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변심을 했어요. 이 6가지 화두가 다 HR 하는 사람들이 정말 고민해야 될 것입니다. 디지털 피플 트랜스포메이션을 하기 위해서 던져야 될 질문입니다. 제 결론은 이렇기 때문에 피플 트랜스포메이션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첫 번째 생각할 이슈 보겠습니다. 디지털 기술 그 자체는 문제가 아닙니다. 타임즈에 이런 기사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일자리 사라진대요. 전 세계의 자동화는 엄청난 실업을 불러올 거고 최근 확산되고 있는 시스템적 전환은 전 세계적으로 540만 개의 일자리를 사라지게 만들 거라고 얘기했는데요. 이 얘기를 들으면 한 10년 전이나 한 5년 전에 타임즈에 났겠지라고 생각하시겠죠. 이것은 1961년도에 타임즈에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어마어마하게 오래된 이야기죠.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미국 사회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그때 대통령이 이분이었습니다. 존슨 대통령이요. 완전히 쫄아가지고 대통령 직속 일자리 위원회라는 걸 만드네요. 어디서 많이 들어본 조직 아닙니까? 지금 세종로 1번지 청와대에 직속 일자리 위원회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기술이 일자리를 파괴한다는 이야기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닙니다. 늘 안고 있는 문제인데 실제로 일자리 별로 파괴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인공지능이죠. Artificial Intelligence. 이 단어는 언제쯤 나왔을까요? 이 단어가 우리가 최초로 쓴 것은 1956년도 다트머스 대학에 여기 쫙 잔뜩 사진에 모여있는 분들이 그 당시에 컴퓨터 공학의 최고의 수준에 있던 교수님들입니다. 이분들이 여름방학을 기회로 삼아서 모여서 8주 동안 컴퓨터 사이언스의 미래에 대해서 디스커션을 하고 그때 인공지능이라는 단어를 처음으로 말씀하시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20년 뒤에는 인공지능이 인간의 지능을 뛰어넘을 것이다. 그래서 1976년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저 커다란 데스크탑 이것도 79년도에 나왔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얼마 전까지 드론이 택배 사원들을 대체한다. 수많은 택배 아저씨들 집에 간다고 누가 주장하더라고요. 저 웃었습니다. 한번 해보려면 해보라 이거예요. 어떻게 날아갈 건데 저 전기 사이를. 제가요 여기 살아요. 드론이 날아와서 뭐 창문 두드릴 거야? 택배 왔어요 이러고. 여러분 가끔씩요 이거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가튼에서 하는 하이퍼스쿨입니다. 이게 피크가 올라가 있는 거 있죠. 이 기술이 엄청 세상을 바꿀 것이다. 이것은 항상 있었습니다. 여기 흔들리면 안 돼요. 이게 또 대표적으로 흔들린 게 이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요즘 이분 뭐 하시나 몰라. 아마 지중해 해변에 땅 쌌을 거야. 토마스 프레이 교수. 그때 이 양반이 이 얘기했습니다. 20년 후에는 47%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이다. 다들 겁먹었죠. 이분 제 기억에는 한국에 4번쯤 온 걸 알고 있습니다. 한국에 4번쯤 와가지고 강연을 했습니다. 할 때마다, 오실 때마다 강사님으로 석장씩 받은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석장이 3천만 원이 아니란 거 아시죠? 분명히 지중해 해변에 땅 샀을 거라고요. 한국고용정보원이라고 정부에서 투자한 연구원입니다. 이분들이 2017년도에 25년도까지 61%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이다. 어떻게 계산했냐 물어봤더니 프레이 교수의 툴을 써서 한국을 적용해 봤다 이랬습니다. 그래서 61%가 사라진다면 8년 만에 1년에 몇 프로씩 사라져야 됩니까? 설마 24년까지 아무 일 없다가 25년도 되는 해에 60%가 사라진 건 아니잖아요. 전혀 이거 계산과는 틀리게 나가는 거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한국인들의 기술과 미래 사회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변화하는 시대에 정말 엄청난 일을 해야 될 사람들이 HRD 하는 사람들인데 그냥 두려워서 손 놓고 있는 거죠. 실제로요, 우리 엄청 잘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사용률이요, 2019년도 대한민국이요, 전 세계 1위입니다. 우리 밑에 깔린 게 뭐 이스라엘, 네덜란드, 일본 어디 갔노? 일본 66%밖에 안 되네. 우리 망해도 맨 마지막에 망합니다. 인터넷 사용률이요, 2019년도요, 전 세계 1위입니다. 우리 망해도 맨 마지막에 망한다니까? 인구당 로봇 비율, 전 세계 1위예요. 우리 무지하게 잘하고 있어요. 또 하나 더요. 이게요, OECD 수석 경제학자가 내는 겁니다. 이 사람은 기술은 일자리를 날리는 것이 아니라
그 일자리를 구성하는 액티비티를 대체한다 이 얘기입니다. 가령 예를 들면 격리 담당자가 계산하는 것을 주판으로 하다가 전자계산기를 하다가 엑셀을 하다가 ERP를 하다가 이제 인공지능으로 가는 거예요. 그 액티비티가 바뀌는 것이지, 그 액티비티 바뀌는 거에 따라서 이 양반이 계산을 해보니까 OECD 국가는 장기적으로 9% 일자리가 사라질 것인데 그보다 더 많은 일자리가 생길 것이다. 그나마 여기서도 대한민국은 제일 적게 사라질 것이다. 7%. 왜? 가장 많이 가 있는 나라니까. 기술이 일자리를 날리는 게 아닙니다. 기술이 문제가 아니죠. 기술이 문제가 아니고 뭐가 문제냐면요, 여러분 생각해야 될 게 인구입니다. 인구 늘어나서 폭발해서 지구가 터지겠다 그러더만 최근에 이런 책이 나왔습니다. 앞으로 인구 때문에 큰일 났어. 인구 피크가 50년에 당겨졌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이겁니다. 대한민국이요. 이게 연도별로 태어났던 아이들의 숫자입니다. 제가 빨간 화살표 놓는 게 뭐냐면요, 최근에 지금 들어오고 있는 대학을 마치고 기업으로 들어오고 있는 아이들의 연도생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막 청년실은 난리잖아요. 왜 청년실이 왜 난리였을까요? 기술이 일자리를 날렸어요? 경기가 나빴어요? 글로벌화가 됐어요? 전혀 아닙니다. 60만에서 65만씩 태어나던 아이들이 갑자기 어느 해부터 10만 명씩 더 태어났습니다. 10만 명씩 더 태어났다고 기업이 10만 명씩 더 뽑아줄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지금 청년 실업이 대한민국에 몇 만입니까? 50만입니다. 한번 카운트 해봅시다. 10만, 20만, 30만, 40만, 50만. 딱 맞잖아요. 결국은 저걸 인구학에서는 에코세대라 그러는데요. 에코세대가 노동시장에 들어오면서 청년 실업이 50만이 생긴 겁니다. 여러분 주목하셔야 될 게 저 화살표 다음에서 떨어지는 속도 보십시오. 아마 전 세계 유례가 없이 떨어질 겁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뉴스 보셨습니까? 어제도 나왔는데 지금 고용률이 그건 한 15년 내에 최고라 그러죠. 고용률이 왜 최고인데요? 고용률은 15세에서 64세 인구분의 취업자 아닙니까? 그죠? 근데 그 밑에 분모가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작년부터. 취업자가 늘어나는 게 아니고 분모가 줄어드니까 고용률이 올라가는 거예요. 이거 더 심각해집니다. 왜 더 심각해지냐면 보세요. 지금 58년 개띠가 작년부터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지금 들어온 숫자는 줄어듭니다. 나가는 숫자는 늘어나죠. 3세전에 있으면요, 노동시장에서 100만 명이 퇴출되고 50만이 들어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 구하기 무지하게 힘들어지죠. 줄리 개바우는 이미 오래전에 2021년도에 한국은 되게 어려워질 거다라고 예측을 한 거죠. 예찰하는 사람쯤 되면 이쯤 알아야 됩니다. 또 하나 사례 보여드릴게요. 자, 일본의 고용률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취업자분의 생산 가능 인구인데 여성 부분입니다. 여성 부분인데 60%에서 고용률이 유지 깨고 오다가 2012년부터 쭉 올라가서 10%포인트 올라갔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저런 유례가 없습니다. 왜 저렇게 됐을까? 일본의 베이비 부모는 1947년도 2차 세계대전 끝나고 2년 후부터 생겨났는데 그걸 단카이라고 그럽니다. 걔들은 65세 정년이잖아요. 1947 더하기 65 해보십시오. 얼마 나옵니까? 2012년도. 단카이들이 물러나기 시작한 그 순간부터 고용률이 폭발적으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구직자 한 명당 시중에 있는 일이 지금 1.8이래요. 사람 먹고 있어 난립니다. 그게 여러분들하고 우리하고 앞으로 아니지. 내일은 아니에요. 저는 한 30년 했고, 롯데그룹의 고위 임원이니까 지금 은퇴해도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죠. 문제는 여러분들이지. 앞으로 일해야 될 사람들. 여러분들 이거 사태를 감당해야 돼요. 한국도 금방 저렇게 갑니다. 그래서 지금은요, 일본 기업들은 기업이 완전 의리해요. 제가 그래서 인사팀장들한테 불러서 가끔 얘기한다니까요. 야, 너가 앞으로 누가 전화 와서 나 롯데에 관심 있습니다. 이러면 버릇을 바꿔야 된다. 태도를. 벌떡 일어나서 두 손으로 전화를 딱 받고 지금 이게 중차대한 문제를 전화로 논할 때가 아닙니다. 계신데를 말씀하시면 제가 가겠습니다 하든지 바쁘면 계신데 차를 보낼 테니까 만나서 얘기합시다. 이런 스탠스를 바꿔야 되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바꿔야 돼요. 이게요, 1.8 버틸 수 있다. 천만의 말씀이요. 업종별로 한번 보십시오. 다 틀려요. 제가 겁나는 게 유통이 얼마나 높습니까? 유통하고 건설이 10이에요, 10. 10명 뽑는다고 공고했는데 지원서 한 장 들어옵니다. 제가 요즘 면접관 훈련 엄청나게 열심히 시키는데요. 내가 가끔씩 이렇게 생각한다니까 제 방에서요. 이 짓을 내가 해야 되나? 아니 10명 뽑으려고 하는데 원서 한 장 들어왔어. 면접 봐야 되나 이거요. 이게 우리한테 당면한 문제입니다. 이게 야마토 운수 일본의 제일 큰 택배 회사인데요. 택배 배달하는 사람들 못 구해가지고요. 당일 택배 못 한답니다.
아까 그 드론 뭐 얘기했잖아요. 드론 빨리 발전해야 됩니다. 드론이 택배해야 돼요. 안 하면 여러분이나 나는 당일 택배의 즐거움을 느낄 수가 없다는 이야기죠. 제가 아까 DT가 문제가 아니라 있지 않습니까? DT가 우리를 살려줘야 됩니다. 저렇게 사람이 줄어들면 터치패드를 이용해서 주문해야 되고요. 그야말로 세븐일레븐 같은 편의점에 사람 없어도 돌아갈 수 있는 도록 DT를 만들어야지 우리가 돌아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게요.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R을 많이 낳을 거냐? 천만의 말씀이요. 절대로 더 많이 못 낳습니다. 우리가 애를 이렇게 적게 낳는 것은 되게 어려워서 그런 게 아니고요. 우리가 살고 있는 조건이 너무 비좁아. 제 생각에는 앞으로 저게요, 한 20년은 갈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제 입장이 될 때까지는 인구 절대로 안 늘어나. 안고 가야 돼요. 자, 한번 봅시다. 디지털 기술이 계속 진보가 되고 진짜 문제인 인구 감소가 일어납니다. 이게 근데요, 인구 감소가 일어나는데 직무 영역별로 빈익빈 부익부가 심해질 겁니다. 기술을 가진 사람들, 디지털 테크놀로지를 잘 다루는 사람은 못 구해서 날릴 것이고, 그런 쪽으로 트랜스퍼가 안 된 사람들은 굉장히 좀 어려워질 것이고 저임금이 시달릴 겁니다. 마찬가지로 말입니다. 사람은 구하기 어렵지만 영역별로 차이가 날 거란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우리 회사 내에 있는 이렇게 불균등 상태를 균등한 상태로 바꾸는 일을 누가 해야 되냐면요, 여러분들이 해야죠. 그게 바로 제가 얘기하는 people transformation입니다. HRD가 해야 될 사람들. 왜 할 게 없습니까? 무지하게 할 게 많죠.